Quick meeting, Panmunjom. How you doing? Good to see you again. 유엔군 사령부는 이미 에이펙 기간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한 상태고 CNN이 판문점 인근의 카페를 사흘간 대관하는 등 미국 특파원들도 경주와 판문점 두 곳 상황에 전부 대비하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강 권력자와의 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물론 핵 보유국 지위 가능성을 탐지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피스메이커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두 정상 모두 손해보다는 의외의 소득이 있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우리 정부에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해온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산업부 장관이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데다 국내 일정까지 갑자기 취소하고 미국으로 향한 걸 두고 에이펙에 앞서 막바지談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 에이펙 개막을 닷새 앞두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당초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 아직 쟁점이 남았다던 입장보다 훨씬 기대감이 높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도 한꺼번에 다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난주 미국을 찾아 협의를 마치고 주말과 월요일 각각 귀국한 두 사람이 불과 2, 3일 만에 다시 비행기에 오른 상황. 이번 만남은 급히 조율된 듯한 분위기입니다. 김 장관은 당초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와 금요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를 하루 앞둔 늦은 밤 간담회 취소와 미국행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입장 차이가 컸지만 최근 들어 이견을 크게 좁힌 상태입니다. 미국은 전액 현금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났고 우리는 현금 투자를 늘리는 대신 장기간 나눠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외환 시장이 출렁일 거란 우려에 대해 미국도 공감한 만큼 미리 정한 환율로 원화와 달러를 교환하는 통화 스와프 규모 논의도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다음 주 한미 정상이 경주에서 마주 앉아 합의를 발표할 경우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원자력 협정 개정도 포함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가인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주거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전세대도지만 이 소득 상위 30% 이하의 중소득층 이하에선 전세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 수와 대출액 모두 줄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전세가 고소득층, 고가 아파트 갭 투자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서울 옥수동의 한 아파트. 10.15 대책이 나온 직후 전용 59제곱미터 전세 매물이 9억 원에 계약됐습니다. 며칠 사이 5천만 원이나 오른 가격이지만 순식간에 거래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고소득자시죠. 뭐 대기업 다니시거나 아니면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여긴 들어오십니다. 토어제 도입에 따른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전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나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거둬들인 분들도 있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는 사적 대출 성격의 전세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가 서민 지원을 위해 시작한 전세 대출은 이후 갭 투자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 전세 대출 잔액 중 65%는 소득 상위 30%가 받아갔습니다. 저소득층이 받은 건 전체 잔액의 7%에 그쳤습니다. 전세 대출이 고소득층에게는 투자 수단이 된 반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전세 대출에 대해 언급하며 고통이 있어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합니다. 전세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계속된 그 레버리지가 계속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시중의 전세 대출만 200조인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출도 다 지금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돌려줄 역량이 없습니다. 또 월세가 확산될 것에 대비해 선제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도 필요합니다.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일방적으로 월세를 높이지 못하도록 월세가 보편화된 선진국 수준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마구 때리면서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정류장도 아닌데 내려달라고 요구하다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데요. 송서영 기자입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남성이 달리는 버스 운전석 옆에서 기사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기사의 얼굴을 가격하더니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릅니다. 머리채를 잡아채고 흔들고 무차별 폭행을 이어갑니다. 기사가 운전대를 놓치는 아찔한 상황도 나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이 말리는데도 주먹질이 멈추지 않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며 위태로워 보입니다. 버스기사는 맞으면서도 운전대를 놓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남성의 폭행이 계속되자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통째로 뜯겨져 나갔고 남아있는 것들에도 부서진 흔적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인천 계양구에서 30대 버스기사가 50대 남성 승객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버스기사는 입술이 찢어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정류장도 아닌데 내려달라고 했다가 기사가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해마다 3천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장거리 운행을 할 때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주는 주행 보조 장치, 이른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이 적지 않은데요. 어제 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2차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구간 상남 7터널. 승용차 한 대가 타이어 펑크로 1차로에 멈춰 있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줄지어 들어섭니다. 소방차는 경광등을 환히 밝히며 주의를 주고 차량들은 자연스레 소방차를 피해갑니다. 그런데 10여 분 뒤 나타난 한 SUV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소방차를 그대로 덮칩니다. 사고가 난 119 구급 차량입니다. 타이어 곳곳에 이렇게 긁힌 자국이 선명하고 뒷 범퍼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26살 SUV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30대 구급대원 1명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2차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소방차가 크고 또 경광등도 있고 시인성도 좋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좀 놀라는.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을 일정 속도로 유지해주는 주행 보조 기능, 이른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켜둔 상태에서 정차에 있는 물체를 인식하지 못해 멈추지 못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동일한 사고 난다고 하면 그거는 일단은 크루즈 컨트롤의 문제점에 대한 의심이 갈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점.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 8개월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크루즈 컨트롤 관련 사고는 모두 28건, 사망자는 21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놨어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대에서 손을 놓아선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원경찰청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야간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도내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은 2022년 28.1%,
2023년 29.3%, 2024년에는 29.8%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2022년 39명, 2023년 41명, 지난해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22억여 원을 들여 어두운 구간 996곳에 LED 표지판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대구교육청에서 진행됐습니다. 최근 강원교육청 공무원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을 폭로했다가 번복한 최준호 정책협력관에 대한 추궁부터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유죄를 받은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 선거 개입 폭로 이후 석 달 가까이 잠적하고 있는 최준호 강원도교육청 정책협력관. 국정감사에서 최준호 협력관의 면직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사직서 제출 일주일 만에 비위사실 조회가 끝났지만 교육청이 면직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이렇게 퇴직 처리를 희망했는데 퇴직이 안 된 경우는 이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꼼수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본인이 보안 유지 각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처리를 못했던 겁니다. 강경숙 의원은 신 교육감의 답변이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종합감사에서 추가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질타도 나왔습니다. 신 교육감은 금품 수수를 인정할 수 없고 사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재선 도전에 대한 질문에는 지켜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에 강원 교사 출신 백승하 의원은 신 교육감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강원교육수장의 청렴과 도덕성은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즉시 사퇴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언급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국감장은 한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또 강원학원 등 비리 사학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대안학교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오늘 열린 강원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자학원 운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서지영 의원은 미국 FBI가 공자학원을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조정훈 의원도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공자학원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자학원이 운영되는 만큼 교육부, 외교부가 폐쇄를 결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을호 의원은 강원대에서 최근 연구비 배임과 인건비 횡령 등 중대 비위가 잇따랐는데 징계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각계에 제안한 행정복합타운 추진협의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춘천시가 참석하지 않아 반쪽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김세정 기자입니다. 행정복합타운 추진협의회 첫 회의장. 곳곳에 빈자리가 보입니다. 강원도의회가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 춘천시와 춘천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요청했는데 도청사 이전 프로젝트의 성공은 도와 춘천시의 상생과 협력 속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 회의 참석자는 5명에 그쳤습니다. 도의회 없이 강원도 강원개발공사와 3자 실무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춘천시가 빠졌고,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시민단체들도 불참하면서 반쪽 협의회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면 또 반론적인 얘기고 반박적인 얘기여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재원 계획을 마련하라는 춘천시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은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회의는 짧게 하고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이 열리는가 하면 감사원 공익감사를 추진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은리 부지까지 결정된 상황에서 도청사 유치 경쟁에 뛰어든 지자체도 나왔습니다. 하청으로 도청이 이전한다면 막대한 혈세와 이전 과정에서의 갈등 역시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지면서 이러다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차질을 주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춘천시가 오는 31일 도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해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이 일단락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춘천시는 도청사가 고은리로 이전하게 되면 학곡리 진입도로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강원도는 여러 차례 협의 끝에 학곡 사거리에서 태백교 구간 도로 일부를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리는 대책을 이번 보완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시는 교통안전과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가량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됐던 강릉에는 가뭄이 해갈되기 무섭게 이달 들어 비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틀만 빼고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시민의 식수원 오봉저수지에서 방류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달까지 저수율이 10%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비가 많이 내려 저수율이 90%에 육박하자 이제는 물을 내보내는 겁니다. 지난 7일부터 방류한 물의 양은 2,800여만 톤. 전체 방류량은 이곳 오봉저수지 유효저수량 1,400여만 톤의 2배가량 되는 양입니다. 이달 들어 비가 온 건 모두 20일. 단 이틀을 빼고 모두 비가 왔습니다. 비의 양만 봐도 평년에 4배 넘게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평년에는 86mm가 왔는데 올해는 418mm가 내린 겁니다. 가뭄 때문에 고통받던 강릉 시민들은 이제는 비가 그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 좋지요. 만날 택시가 옷 다 젖고 힘들지요. 날 들 땐 들고 비 올 땐 오고 이래야 돼요. 비가 멈추지 않자 관광객을 주로 상대하는 자영업자들은 울상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날씨가 좋아서 관광객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평소에보다 많이 절반 이상가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양양 송이축제, 고성 명태축제 등 동해안의 대표 가을 축제들도 방문객들이 뚝 떨어지면서 잇따라 가을 장마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당분간 이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원 영동은 차가운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유입되면서 24일까지 20에서 80mm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비의 영향으로 기온도 뚝 떨어져 최저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도 많겠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와 조교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인건비와 연구비 4억여 원을 거짓으로 청구하고 조교는 이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대부분 마무리해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해당 교수를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공립 일반 18개 과목 174명 선발에 1,01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5.82대 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모집 인원은 25명 늘었지만 지원자는 134명 줄어 경쟁률은 지난해 7.71대 1보다 낮았습니다. 전문 상담이 5명 모집에 74명 지원해 14.8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정보 컴퓨터는 9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해 2.56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을 대비해 강원도 교육청이 수험생들에게 모의 면접을 지원합니다. 강원 진학지원센터 상담교사단 면접 전형팀과 권역별 진학 전문 지원관이 참여해 서류 면접과 제시문 면접을 모두 대비할 수 있는 실전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시 지역 면접 지원은 다음 달 1일에 춘천권역에서 진행되고 군 지역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13개 학교를 찾아가서 모의 면접을 지원합니다. 대면 면접을 못하는 학생을 위한 온라인 모의 면접도 오늘과 다음 달 12일에 진행됩니다. 내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강원 선수들의 금빛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소속 박나연이 육상 여자 일반부 1500m 종목에서 4분 18초 01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역도 남자 일반부 인상 96kg급 경기에서 강원도청 소속 원종범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까지 금메달 67개, 은메달 60개, 동메달 79개를 확보하며 총 득점 13,346점으로 목표인 종합순위 7위에 안착했습니다. 강원도가 오늘부터 모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7회 반도체 대전에서 강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과 투자 환경을 홍보합니다. 반도체 대전은 반도체 산업 전 분야에 23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전시회입니다. 강원도는 강원형 반도체 협력지구 조성 계획, 기업 지원 제도,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주요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투자 상담과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고음악 축제인 춘천국제고음악제가 모레부터 다음 달 2일까지 8회 동안 춘천 전역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해 다양한 공연과 전시, 콩쿠르, 마스터 클래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클래식을 알릴 예정입니다. 모레 중림동 성당에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강원대, 퇴계동 성당과 국립춘천박물관, 한림대 등 춘천 전역에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양구군 가족센터가 오는 25일 다문화 가정 36가구 110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떠나는 도심 속 힐링 나들이 문화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서울 롯데월드타워 일대에서 다양한 문화 공간을 체험하며 가족 간 소통과 추억을 쌓을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일상과 생업에 지친 다문화 가정이 가족 단위로 여가를 즐기며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의 소규모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오늘 밤 11시까지 가금류 축산 농장과 축산 관련 작업장 종사자, 축산 차량 등의 이동이 24시간 동안 중지됩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와 삼성이 플레이오프 4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하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는 한화와 벼랑 끝에 몰린 삼성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송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을 야구 31경기 연속 매진이 이뤄진 가운데 오늘도 선취점은 한화가 가져갔습니다. 1회 초 리베라토가 삼성 선발 원태인을 상대로 기술적인 안타를 만들었고
문현빈이 큼지막한 2루타를 터뜨려 리베라토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한화는 갑작스럽게 선발 임무를 맡은 신인 정우주가 기대 이상의 투구를 펼쳤습니다. 2회 말 무사 2루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150km가 넘는 강속구로 3타자 연속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는 강심장다운 면모도 과시했습니다. 정우주는 4회 원아웃까지 올 시즌 가장 많은 67개의 공을 던지며 무실점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벽히 소화했습니다. 5회 변수가 생겼습니다. 원태인이 심우준의 희생번트 때 2루를 노리다 2명의 주자를 모두 놓쳤고 기회를 잡은 문현빈이 7구 승부 끝에 직구를 받아쳐 석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6회 9자욱의 적시타로 삼성이 한 점을 따라붙으며 현재 한화가 4대1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 끝내려는 한화와 5차전을 기대하는 삼성 모든 투수들을 준비시키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지금 플레이오프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팀이 있죠. 정규 시즌 우승팀 LG도 한국 시리즈를 대비해 마지막 리허설에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종전에서 패하고도 극적으로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 LG. 짧은 휴식 후 곧바로 이천에서 담금질을 이어왔습니다. 열흘 넘는 합숙을 마치고 돌아온 잠실구장. 박동원이 약점으로 지적된 수비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등 막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첫 가을 야구를 앞둔 송승기는 흔들리는 불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선발 보직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한화 문동주의 초인적인 투구가 큰 자극이 됐습니다. 이게 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문동주 선수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 보고 저도 좀 여러모로 좀 약간 자극 느꼈던 것 같아요. 162를 던지실 생각? 저는 151로 가겠습니다. 2년 전 한국 시리즈 우승이 값진 자산이 된 LG. 삼성과 한화, 누가 올라와도 자신감은 충분합니다. 재밌게 승부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뭐 기다리는 입장에서도 되게 설레고 누가 와도 저희는 준비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5차전까지 하고 올라오는 게 근데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LG 팬들의 응원 열기와